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통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미주신경이라는 아이예요. 오늘은 그 미주신경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횡격막 호흡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손바닥 그리고 발바닥에서부터 이 몸통 쪽으로 전달되는 힘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호흡과 함께 내장기들이 잘 움직일 수 있다면 최고예요. 내장기들. 내장기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공부했어요. 복압 조절. 그렇죠? 지금 오늘 처음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차분차분 오신 분들은 뭔가 이제 반짝하고 뭔가가 이거구나. 내가 여태까지 이걸 무시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구나. 그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체력의 개념에 대해서부터 먼저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차분히 스스로 읽어보시기 바래요. 읽어보시고 느낌이 어떠신가요? 잘 들리시나요? 날씨가 너무 덥죠? 에어컨을 아무래도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뛰어갔다 왔어요.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오늘은 참여 수업이에요. 참여 수업. 우리 5번의 만남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체력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체력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좋아요. 그리고 그걸 녹화해서 또 드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지금도 녹화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공개는 안 할 거예요. 공개는 안 할 거고 항상 이 강의 내용을 제가 도서관에 전달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캡처할 정도로만 쓸 거고요. 그랬는데 조금 룰을 어기고 제가 영상을 제공을 해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라고. 1시간이라도 못 들었다. 다음 시간에 들어오셔서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5번은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정말 참여하고 소통하는 거를 오히려 방해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려고 해요. 체력에 여러 가지가 있다. 좋은 말씀이에요. 체력이란 뭘까요? 체력의 개념. 지금 이거는 제가 지도하는 건강운동관리사, 우리 체육과 학생들한테 쓰고 있는 그냥 문제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압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걸 시험을 볼 정도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일반화된 공론이거든요. 인간이 일상생활 멋지지 않아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되는 신체적 능력입니다. 선수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대단히 뭔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되는 신체적 능력이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체적 능력이 정신을 지배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여기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몸과 마음은 분리할 수 없고요. 몸과 뇌는 분리할 수 없고요. 정신이라는 것이 꼭 뇌의 작용만은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주장되고 있는 바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체력, 얘는 무엇이 있다? 방위 체력과 행동 체력이 있다. 우리는 보통 무엇에만 집중을 하죠? 행동 체력에만 집중을 해요. 육체적 활동을 통해 행동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건강 체력에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그리고 운동 체력에는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 스피드.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선수는 무슨 선수였죠? 양궁 선수였어요. 양궁. 양궁 선수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거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생리적 스트레스, 심리적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이에요. 왜? 본인이 컨트롤을 잘해서 관역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영상으로는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진천선수촌 안에 일본의 스테디움과 아주 똑같은 유사한 환경을 만들고 꽹과리 치고 북치고 막 군인 동원해서 막 소리 질러대고 막 일본어 방송 막 틀어대고 막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실제 상황처럼. 실제 상황. 우리의 일상생활은 그런 것이 바로 일상생활이에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죠? 일상생활은 절대 평화롭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죠. 일상생활은 뭐죠? 지금 제가 이 중강의를 하면서도 지금 왔다 갔다 저희 가족들은 하고 있고요. 저는 변변한 서재가 없어서 지금 마루에서 저는 항상 마루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집중, 이 초집중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사실. 우리 일상생활을 너무 무시하고 있어요. 이 인간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되는 신체적 능력. 무엇 빠뜨리면 안 되냐면 바로 방위 체력입니다. 행동 체력이 모든 걸 다 말해주지 못해요. 이 방위 체력에 대해서 정말 강조한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양궁 선수들을 위한 체력 훈련. 어떻게 웜업을 하고 어떻게 정리 운동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피로 회복, 리커버리를 하는지 생활 습관에 대해서까지 다 망라한 내용이었어요. 이게 선수에게만 적용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상생활을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잠을 어떻게 주무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너무나도 긴장의 속에 있는 그런 일상생활을 너무나 무시하고 그냥 꾸역꾸역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물리, 화학적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 가능해요. 기후, 기압, 수지로워요. 심지어 바이러스까지 주입을 했는데도 잘 조절되신 호흡이 그분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견디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어디에 소개가 되냐면 이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에 너무나 잘 표현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중강연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같이 독서 토론회까지 하게 됐던 거죠. 생물학적 선생님, 스트레스. 질문이 네네. 있는데요. 방위 체력은 쭉 보면 스트레스에 견디는 이 말들이 계속 나오고요. 행동 체력은 활동을 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위라는 거는 무언가를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것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 정신력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맞아요. 일단은 약간 우리가 몸과 마음을 이게 막
구분을 한다는, 이게 가장 우리가 외부를 견뎌내는 걸 잘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닫아버려요. 나의 신경회로망, 뭔가 이렇게 감각을 느끼고 이것을 정리해서 아웃풋을, 뭔가 행동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기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아웃풋으로 내는 이 작용을, 의 회로망, 신경회로망이 오작동을 내버리게 만들어요. 차단을 해버려요.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있던 파킨슨. 도파민을 더 이상 분비하지 못하게끔 잠재워버렸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뭐 있죠? 우리 아이들 자폐, ADHD, 그리고 정말 정신분열증,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병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소통을 못하는 단절된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희망이 좀 보이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특히 뭐하고? 나 자신하고. 지금 느끼는 거 괜찮은 거야. 꽹과리 북치는 소리 또 견뎠는데 저희 막 일본어로 막 나한테 욕하고 뭐 이러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응? 난 이거 이미 견뎌냈어. 저걸로 내가 죽진 않아. 내가 저걸로 화를 화살을 명중시키는 거를 저것이 방해할 수는 없어. 왜? 나는 그 비슷한 상황에서도 해냈거든. 이러한 자극 요소가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한테 주자는 거죠. 그런 자극을. 어떤 정도로? 감당 가능하게. 감당 가능하지 않은 자극을 내가 받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억해요. 그리고선 이걸 어떻게 하죠? 유해 자극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나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아침에 저는 커피를 즐기거든요. 커피는 사실 뭐라 그랬죠? 독이라 그랬어요. 조그만 벌레나 새로부터 먹히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그 독성분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뭐죠? 그 독을 살짝 먹었을 때 어떻게 되죠?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반응, 교감신경 반응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정신이 바짝 나게 하죠. 힘이 나는 것 같이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그런데 선생님 말이죠. 이걸 너무 많이 마시면 인간도 어떻게 돼요? 과반우울해서 더 불안 초조해지고 자기 통제력을 또 잃어버리게 돼요. 교감신경 항진으로. 그때 우리가 나를 워워해줄 수 있는 무언가, 이렇게 교감이 막 치솟을 때 해줄 수 있는 무언가, 그것이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엄청난 위안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은 그냥 숨쉬기가 아니에요. 내 몸통의 협응으로 그 내장기 안에 있는 감각신경들, 특히 미주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내 몸에, 내 마음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지금 은쌤이 톡방에, 채팅방에 적어주신 글 좋아요. 방위 체력이 떨어진 거죠. 자율신경 실조증. 자율신경의 조절력이, 유연성이 망가진 거예요. 공황장애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의사들이 제일 뭔가를 모를 때 병명을 붙이기 제일 좋은 거, 자율신경 실조증, 공황장애, 미주신경성 실신. 요즘에 이런 병명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거. 다 연결이니까요. 이러한 아까 제가 물리화학적 스트레스의 이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같이 생물학적 스트레스 같이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도 견디는 능력, 생리적, 심리적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 보세요.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 내 스스로 내가 감당한 스트레스를 예방접종시킴으로써
예측하지 못했던 엉뚱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이걸로 내가 큰일 나진 않아. 워워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방위 체력이라는 거죠. 이 방위 체력을 어떻게 키워가면 좋을까? 저는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걸 요즘에 깨닫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방위 체력에만 머무르나요? 행동 체력. 이걸 위아래를 두지 않아요. 이걸 같이 고려합니다. 요즘에 계속 근력, 이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예요. 그래, 다이어트, 굶고 뭔가 막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육량을 키우는 게 너무나 중요해.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선생님들, 제가 정말 두 손 모아 부탁드릴게요.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돼요. 원푸드 다이어트의 비애를 알고 계시죠? 먹는 것도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 그쵸? 골고루. 동시에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씩 동시에 꾸준히 그리고 또 하면 는다. 저는 인간 개개인의 잠재력 그리고 자립이라고 하면 그냥 인디펜던스 뭐 이런 식으로 독립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셀프 레질리언스예요. 스스로의 탄성 회복력이에요. 자기 회복력입니다. 잠깐 가라앉을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내 스스로 나를 살릴 수 있거든요. 그걸 믿기 바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스스로 공부해야 돼요. 뭘 공부해야 돼요? 전문가들이 공부하는 걸 공부하셔야 돼요. 왜요?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전에 글을 깨우치지 못한 분들이 빠지는 미신, 맹신에 빠집니다. 왜? 전문가들만 이걸 알면 전문가들은 이걸 가리라 그래요. 내 말만 믿어. 내가 너 낫게 해줄게.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불지옥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신, 맹신에 전문가라고 자기를 포장한 사람들에게 나를 맡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글을 깨우쳐야 돼요. 글을 깨우치셨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읽으세요. 보세요. 무엇이죠? 부교감 신경은 이런 일을 해요. 심박수를 낮추고요. 우리 양궁 선수들 어땠어요? 다른 선수들은 막 심박수 어디까지 올라가서 178. 그 영상 봤더니. 그런데 우리 남자 선수 딱 보니까 84.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긴장된 순간에도. 이렇게 조절하는 아이가 바로 미주신경입니다. 장운동 증진, 소화 능력을 높여줘요. 담즙 분비. 어쩜 이렇게 야하냐? 이 모든 작용을 해주는 것이 누구라고요? 미주신경, 부교감 신경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신다고요? 자꾸 불안초조하다고요? 그리고 침이 잘 안 나온다고요? 자꾸 입이 바짝바짝 마르신다고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부교감 신경을 잘 작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저는 목과 골반의 움직임, 미주신경 외에도 왜 이걸 자꾸 해주면 미주신경도 활성화되거든요. 바른 자세에서.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이따 들어가고요. 교감신경이 그렇다고 무조건 나쁜 건가요? 아니죠. 이렇게 파이팅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정신줄 안 놓고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이 힘의 원천이기도 해요. 왜? 우리 지난 시간에 박형규 선생님이 그러니까 질문 주셨던 카테콜라민 분비,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얘네들은 거의 신경이나 다름이 없어요. 걔네들을 카테콜라민이라고 하고요. 도파민도 여기서 약간 분비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얘네들은 뇌에서도 분비되고 작용해요. 뭔가
집중할 수 있게끔 하고 파이팅할 수 있게 해주는 아이예요. 부신 피질에서 누가 분비된다 해도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 그것은 호르몬이기 때문에 어떻게 작용이 굉장히 느려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빠르게. 뭔가 파이팅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아이예요. 그리고 이런 걸 조절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태양신경총, 교감신경 중에서도 솔라플렉스스, 굉장히 커다란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외에는 교감신경절들이 이렇게 척추 주변에, 특히 어디? 우리 갈비뼈와 척추뼈가 만나는 이 부위, 그 부분에 집결돼 있어요. 특히 어느 부분? 흉요추 부분, 흉추와 요추. 그 말은 뭐예요? 등허리예요. 등허리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 빳빳하게 굳을 수 있어요. 왜? 교감신경에 반응하거든요. 누가?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 그리고 여기 내장기를 싸고 있는 근막은 교감신경에 의해서 수축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등허리가 딱딱해지죠. 어르신들 대부분 등허리가 딱딱해요. 왜? 그 일상을, 전쟁과 같은 일상, 올림픽 경기와 같은 일상을 꾸역꾸역 살아내셨거든요. 노화를 늦추는 운동법, 저는 정말 그 강의를 제가 10년 넘게 2007년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거든요. 노화를 늦추는 운동법. 그 비밀은 뭐냐면 호흡과 스트레칭에 있어요. 노화는 늙어서 노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걸 무시하고 살아가면 늙어요. 누구도 늙어? 요즘 애들도 늙었어요. 등허리가 빳빳하고 숨 못 쉬는 아이들 많아요. 그걸 이렇게 한바닥에. 왜? 내가 어제 강의하다가 해빠님이 하는데 내가 너무 질문하지 마시고요. 이럴 정도로 제가 어제 상태가 너무 안 좋거든요. 가만히 저희 생활, 어제 내가 왜 그랬는지를 돌아봤어요. 아침에 선생님, 진한 커피를 2잔이나 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한 것도 어제 실수였고요. 첫 번째 실수. 왜냐면 요즘에 제가 책에 빠졌어요. 이 책, 진리의 발견. 이 두께 겁내지 마세요. 진리의 발견.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읽다가 너무 재밌으니까 커피 한 잔이 또 2잔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시에 강연을 하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한 말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주변 소음을 내가 통제를 못한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된다고? 와와 호흡, 그리고 생활습관. 커피 너무 마시지 말 것.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조율해야지. 나이 50에. 그리고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도 이런 실수를 하고 또 깨닫고 조율을 합니다. 그쵸? 해빠님 질문. 네. 오늘은 나 상태 괜찮아요. 네, 등이면 등이고 허리면 허리인데 왜 등허리라고 할까요? 그게 듣다 보니 궁금해져서. 등이면 등이고 허리면 네, 등허리라고 해요. 봐봐, 우리 다 그냥 우리 유치원 아기 같아요. 우리 등허리라는 말 되게 많이 쓰지 않아요? 영어로도 그렇게 쓰나요? 등허리를? 소라콜럼바. 등은 영어로는 다른 말일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는 그 영어를 쓰는 분들,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그들의 언어는 잘 몰라요. 뭐만 알아요? 전문 용어만 알아요. 흉요추 근막 이러면 여러분들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지만 등허리라 그러면 잘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어 강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뭐 기관지 뭐 이런 거 성대 뭐 이런 거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고 윈드 파이프 그거 들으면 맞아 그럴 수 있구나 하면서도 내가 그 용어는 못 쓴단 말이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딴 데 쓰면 안 되는데 아이 데리고 어린 시절에 사이판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놀면서 뛰면서 그들의 언어를 몸으로 체험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하기를 바랬던 거죠. 앉아가지고 단어 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딴 데 세지 말고 잠깐만. 등허리.
요거예요. 솔라 플렉서스. 태양 신경총이고요. 베이거스 너브, 이게 바로 미주신경이고요. 인체에서 가장 긴 신경. 뇌신경 10번 신경이 있기 때문에 뇌에서 나와서 목을 통해서 나가는 신경. 80%가 말초 정보를 뇌에 전달해줘요. 명령을 내리는 아이가 아니라 뭐냐면 몸의 상태를 뇌에게 알려줘요. 뇌 누구에게. 섬엽. 뇌 섬엽. 아, 오늘 이렇게 카메라 많이 켜주시고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강의를 할 때 얼굴 표정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 이해를 못 하시면은 다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은 다들 얼굴 표정이 결의에 찬 표정이에요. 뭔가 잘 모르겠는데 쟤 뭐라 그러는 거야? 뭐 이런 표정이 아니라 맞아 저거구나 하는 그런 뭔가 결의에 찬 표정. 아까 지금 올림픽 시즌에 올림픽 영상 쓰는 거 진짜 이거 너무 효과가 좋은 것 같아. 나 오늘 잘 쓴 것 같아. 하고 오늘 잘했구나. 다행이다. 저는 그러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각을 느끼는 거. 그게 바로 미주신경, 베이거스 너브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에서 이 미주신경 때문에 난리 났거든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선생님들 저는 제가 체육학 전공했고 스포츠학 박사고 물리치료사지만 저는 활동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거든요. 의사들 공부하는 거에 다 껴들어가요. 근데 그분들은 좀 이렇게 거부하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물리치료사 협회 물리치료 쪽 공부하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제가 물리치료 면허 거야, 사실. 당당하게 들어가서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면허를 딴 거지, 뭐 별다른 건 없었어요. 그리고 의사협회에서도 막으면, 내가 의대 들어가서 내가 의사 면허를 따야 되나? 그러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살살 환자분들이랑 이렇게 공유하면서 물리치료사들, 니네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하면서 같이 좀 오픈하는 협회들이 있어요. 협회들이. 뭐 치매학회라든지 암재활학회라든지 뭐 비만학회라든지 뭐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열리는 것들은 제가 정말 귀 쫑긋하고 참여를 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SNS, 페이스북. 거기에서 전 세계 정보를 얻고요. 의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고민하는지 읽습니다. 미주신경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이걸 어떻게 환자에게 전달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리려고 하니 답답한 거죠. 솔직히 말할게요. 네가 뭔데? 라는 표현도 좀 듣기도 해요. 왜? 내가 이 책에 왜 꽂혔는지 아세요? 진리의 발견, 뭐라고 써 있어요? 앞서 나간 자들. 남들 안 하는 거 하니까. 이 앞서 나간 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그 세대에 있어서 이걸 읽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읽는 거죠. 그래. 자기 만족에 끝나지 않고 나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어디야. 응? 그리고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내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이런 책들이 나온다는 게 어디야. 또 울컥하려 그래. 보세요. 트라우마 치료 이실제 있죠? 미주신경에 대한 문안을 조사해봤지만 이거는 심리학자 아주 권위 있는 심리학자들이 쓴 책이에요. 골반적 이완, 미주신경 및 부교감신경계와 교감신경계의 지배간의 관계와 역학을 설명하는 자료를 찾지 못했다. 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되는 연구를 합니다. 약이 개발되거나 뭔가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지 이런 것에는 정말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펀드를 받을 수 있어요. 골반저 근육을 이완시키면 신체의 나머지 부분도 이완이 되고, 중요한 말, 당신이 명확하게 사고하고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떻게 골반저 근육을 이완시키면 좋을까? 지금 다들 케겔 운동, 골반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이제서야 알아차리고 막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아니에요. 뭐부터 해야 돼요? 이완부터 하셔야 돼요. 왜?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 몸은 어쩔 수 없이 교감신경 항진되면서 얘네들을 근막을 딱딱하게, 왜 장기가 쏟아져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러고 있는데 얘를 이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수축할 수 있는 방법. 이완, 랭스닝, 길어지게 수축, 그리고 짧아지게 수축.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호흡입니다. 횡경막 호흡. 그냥 할딱할딱 이 호흡은 절대 골반저의 이완, 길어지는 수축, 짧아지는 수축, 복압 조절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쉬는 그냥 숨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볼게요. 입은 닫고요. 코로만 길게 내쉽니다. 누가 길게 내쉬는지 한번 우리 내기를 해봅시다. 초르질까요? 아니요. 그냥 해볼게요. 시작.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숨을 쉴 수밖에 없어요. 이 호흡 방법을 제대로 트레이닝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40분이에요. 아, 큰일 났다. 반도 안 했는데. 골반저 이완은 언제 하냐면 오줌 넣고 아이 낳기, 똥 넣기. 근데 수시로 이렇게 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내쉴 때 마지막에 내쉴 때 그냥 자기가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마지막에 끝까지 내가 할 때는 어떤 느낌이 드셨을 것 같으냐면 얘가 쪼여져 막 올라오면서 복부 막 쪼여지는 그 느낌까지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호흡만 잘해줘도 돼요.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횡격막 호흡을 떠올려 주세요. 내쉬면서. 말하듯이 노래하라 그러고 노래하듯이 말하라고 하죠. 횡격막 호흡을 하라는 뜻이에요. 움직일 때마다, 점프를 할 때마다 호흡에 집중해 주세요. 근막이 스르륵 스르륵 감각신경들이 내 뇌로 어디로? 섬엽으로. 이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섬엽으로 간다. 강조드리고 싶은 건 코호흡을 하세요. 코호흡. 미주신경 활성화의 첫 번째. 코호흡. 코에는 많은 감각신경 분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했던 것처럼 길게 내쉴 수 있어요. 입호흡을 아무리 잘해도 지금 코호흡한 것처럼 긴 숨을 내쉬기는 힘들어요. 허밍하는 거 너무 좋고요. 아이들 빨대 갖고 장난하죠? 부글부글하죠? 이거 잘 되세요? 저 잘 안 돼요. 이 훈련 되게 열심히 해보세요. 아이들의 놀이에서 배우세요. 아이들 빨대 갖고 장난칠 때 장난 못 치게 하지 마시고요. 그건 일단 마시게 하고 거기에 물을 채워주세요. 흘려도 되게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예요? 물속에서 뽀글뽀글 하는 거죠. 물속에서 전 그걸 하면서
저를 살렸거든요. 우울하고 아프고 막 그랬던 저를 살린 건 물속에서 뽀글뽀글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스트레치를 즐기는 그 수중 운동이었어요. 바르지 못하면 횡격막 호흡은 절대 할 수 없거든요. 이러고 한번 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기도 힘들고 기침 나와요. 내쉬기도 힘들어요. (24시간) 코어 트레이닝이에요. 횡격막 호흡은 림프순환 시퀀스의 0번 미주신경 활성화 운동법의 시작이고요. 목 스트레칭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림프순환 시퀀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양궁 선수들은 뭘 했죠? 림프순환 시퀀스 미주신경 활성화 운동법을 시합 전에 했어요. 아까 그 동작이 손바닥 발바닥을 느끼고 호흡하는 그 스트레칭. 본인이 느껴보고 해보고 좋으면 우리 뇌는 안 시켜도 해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뇌가 너 이거 좋았어. 또 하자. 하게끔 만드는 자극을 내 스스로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게 아니야. 나 이거 아무리 이렇게 느끼려고 하고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돼. 그냥 하지 마세요. 왜 어거지로 억지로 하고요. 그러다 다치잖아요. 그러다 우울해지고 그러다 말실수하고 대인관계 망치지 않나요? 저는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걸 모를 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 상태가 안 좋을 때 밖에 안 나가버렸어요. 집안에서 그냥 있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 안 만나버리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우울증만 오더라고요. 사람 피하게 되고. 어떻게 하자고? 좀 그럴 때는 나를 보듬어 주세요. 뭘 하면서? 허밍하면서. 여기, 요거. 횡격막 호흡. 이거부터 살살 나를 달래주기. 등허리가 막 풀어주는 앞뒤, 골반뒤 움직임, 견갑뒤 움직임. 여기서 꼼지락, 꼬물락 쭉쭉 펴주면 더 좋고요. 이런 걸 나를 위한 선물을 자꾸 주고요. 그리고 준비가 되면 아자 하고 전쟁 같은 일상에 뛰어드는 거죠. 그쵸? 일상생활은 전쟁터예요. 응? 수련을 제대로 하려면 산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일상에서 수련해야죠. 일상에서. 그래서 저는 솔직히 신부님, 스님, 북치고 장구치고 아이들 깨깨거리고 막 내가 뭐 하려고만 하면 막 옆에서 플러그 빼버리는 그 환경에서 수련을 하셔야 되거든요. 진정한 도인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그런 환경에서 지금 이 줌에 집중해서 무언가를 깨달으려고 진리를, 나만의 진리. 제가 눈 가리고 제 말만 들으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나중에 들지도 모르죠. 그쵸? 그걸 경계하래요. 이 책에서. 겸허함. 미주신경 활성화 운동법,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지금 이 설명을 드렸고요. 공공연히 지금 표현된 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뒤쪽으로는 횡격막까지도 지배한다, 이런 그림을 넣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저 밑에 내장기까지 그리고 골반저까지도 지배한다. 숨을 쉴 때는 어떻게 내 몸은 풍선 여기를 넓히는 겁니다. 갈비뼈가 벌어지는 거예요. 가슴은 움직이지 말고 복부만 볼록하는 복식 호흡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전체 내 몸이 풍선처럼 부풀어야 됩니다. 지금 그러한 횡격막 호흡이 방해되는 시기가 있어요. 임신. 그리고 이후로 이걸 잊기 쉬워요.
또 어떤 분들이 이걸 하기 어려울까요? 꾸밈 노동에 정말? 사로잡혀 복근을 딱딱하게 만드는 운동에 치우치신 분들, 그리고 긴장된 생활. 저처럼 이렇게 강의하고 이러시는 분들, 그러는 분들이 여기가 딱딱해지기 쉬워요. 그리고 노화, 딱딱해지죠. 호흡이 어려워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숨 쉬다가 돌아가시면은 이거는 최상의 행복이에요. 대부분 돌아가실 때 여기서 깔딱깔딱거리다가 마지막 숨을 턱 놓게 되죠. 횡격막을 제대로 쓸 수 있다면 우리는 노화를 멈출 수는 없지만 충분히 늦출 수 있다고 봐요. 여기에 이런 중요한 아이들이 통과를 합니다. 얘네들이 짓눌려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느 시기에 가장 짓눌려 있기 쉬워요? 임신 시기. 그래서 제가 엄마들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힘들어지는 게 내가 왜 이러지? 남들 다 하는 애 난 건데 나만 왜 이러지? 나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왜? 청바지 못 입어요. 처녀 때 입었던 거. 한참 지나면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조바심을 내죠. 이게 돌아가. 그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복압을 조절하는 이 코어 머슬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쉬면서 어떻게 걸레질 하세요. 아기들이 내발기기 하듯이. 그런데 손목이 아파요. 왜? 임신 호르몬, 출산 호르몬 때문에 여기가 다 관절이 느슨해졌거든요. 이걸 잘 본인이 깨우치면서 어떻게? 손목의 힘을 지탱하면 안 돼요. 손바닥의 감각을 살려서 어디에 힘을 써야 돼요? 코어에 힘을 써야 돼요. 대부분 아기 낳고 나서 다 뭐 하고 있어요? 손모가지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어디를 못 쓰기 때문에. 코어를. 왜? 임신 시기에 다 망가져서. 어디를 써야 돼요? 손목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여기를 못 쓰는 거예요. 물론 손목도 약하긴 해요. 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근막을 파괴하거든요. 그래야 아이가 나오잖아요. 아이가 클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신 거예요. 호흡하면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지금 봐요. 코흡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서 뭘 위한 거죠? 호흡하면 여기서 가스 교환을 위한 거죠. 이 가스 교환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횡격막이 잘 내려가 줘야 돼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주변에 갈비뼈 우리, 흉과 가슴 우리, 갈비뼈, 그리고 등허리 쪽 근육들까지 어떻게 팽창시키는 일들을 해야 돼요. 갈비뼈는 이렇게 우리가 외회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딱딱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척추측만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흉추부에 기형이 생길 수 있어요. 호흡 하나로. 이런 것만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어요. 호흡하면. 이런 것만. 호흡은 근육 운동입니다. 여기 림프 순환의 0번. 복압 조절. 그래서 림프의 순환. 요거는 넘어갈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섬엽, 이게 감사하는 마음. 편도체는 공포나 화, 혐오감 등 교감신경 감정과 관련된 발동시키는 정서 처리를 담당합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좋지 않은 자극을 받으면 정서 조절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내섬엽이 활성화되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좋은 휩싸이게 정보를 되는데요. 계속 감각 정보를 줘야 해요. 이때 긍정적인 사람은 그리고 이성을 관장하는 긍정적인 사람은 하고 그냥 너무 쉽게 표현을 했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신경 동기화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내 몸의 감각, 특히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섬엽의 정보가 전달된 것을 내가 보고, 본 건 어디? 후두엽, 듣고, 측두엽, 또 다른 감각들, 그리고 손해에서 느낀 고유수용 감각들, 이런 것들. 이런 걸 다 통합하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죠.
이걸 계속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기로 계속 나한테 선물을 해줘야만 신경 동기화가 잘 되고 무슨 마음이 생겨요? 긍정,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무념무상 내려놓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의 경우엔. 지겹기만 했어요. 그리고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그냥 느껴보래요. 그런 느낌들 그런 답답함들 저만 느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1시간 안에 이걸 모두 다 끝내고 1시간 동안 소통하고 토론하겠다 했던 것은 제가